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미국 증시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고 미국 증시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가 뭐니 해도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붙어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특히나 어제 팔란티어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워낙에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대치를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이번 실적 발표와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좀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외로도 뭐 두 자릿수 20% 가깝게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관련 주들에 대한 어떤 좀 동력이 돼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드웨어 쪽, 특히나 뭐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하드웨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부진한 상황이고, 그 수급을 소프트웨어 쪽들이 이어받아서 좀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들 좀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도 사이버 보안 관련한 종목군들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딥시크 AI, 이제 중국에서 만든 딥시크 AI가 이제 탄생을 하면서 관련해서 좀 보안 관련한 이슈들이 좀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딥시크 AI가 또 워낙에 중국 쪽에서 만든 그런 AI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딥시크 AI를 사용하게 되면은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또 중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개인정보 관리 잘해야 된다,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안에 대한 필요성도 같이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딥시크뿐만이 아니라 사실 AI라는 산업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이 AI를 통해서 좀 AI의 어떤 뭐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을 만한 보안의 필요성도 같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부각받지 못해도 미국 내에서는 보안에 대한 필요성들이 계속 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도 최근에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고, 그리고 계속 좀 우상향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 한 5개 정도 가지고 왔고요. 뭐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지스케일러, 포티넷, 그리고 체크포인트 이렇게 5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4개 있는 기업들과는 조금 결이 살짝 다르기는 해요. 네, 근데 일단은 가장 큰 좀 기업이기도 하고, 시가총액 측면에서도, 그리고 좀 사이버 보안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를 가지고 왔고, 여기에서 하나 빼뜨린 거는 시스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사실 이전에도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는 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시스코, 그리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그때 뭐 센티넬1이나 이런 종목들, 좀 작은 종목들까지 같이 좀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더 좀 다양한 종목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전의 영상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전에 좀 소개를 안 해드렸던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 이렇게 5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영상이죠. 어제 올라간 영상에서 체크포인트라는 기업, 그러니까 지난주에 좀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체크포인트였었는데, 역시나 좀 보안 관련한 이슈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탑5 안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이 좀 슬슬 드릉드릉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서 관련해서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좀 매우 높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보안,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점유율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쭉 보시면은 글로벌 마켓이거든요. 글로벌 시장 규모 안에서 사이버 보안 관련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좀 차지하고 있나, 요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팔로알토가 가장 높은 그런 점유율 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체크포인트,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돼 있는 그런 모습들 좀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보는 게 이거는 네트워크 보안 시장이거든요. 네트워크 보안 시장이고, 제가 아까 클라우드랑은 조금 다른 게, 클라우드 네트워크스랑은 좀 다른 게 결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네트워크 보안 시장이랑 이제 좀 엔드포인트 시장이랑 조금 다른 건데, 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 엔드포인트 시장에서 좀 상당히 점유율을 선두적으로 차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팔로알토라던가 그리고 뭐 체크포인트라던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네트워크 보안 시장에서 좀 상당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둘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좀 보호와
보호하는 대상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보안을 적용시키는 대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개별 장치들의 보안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장치들을 좀 보호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컴퓨터라던가 서버, 그리고 모바일 기기, 이런 것들이 여기 장치에 좀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뭐 기능들은 이제 뭐 바이러스나 랜섬웨어 이런 것들을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뭐 사용자 인증이라던가 사용자 뭐 권한 관리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게 엔드 이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이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이따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담당하고 있는 게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 그리고 트렌드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되는 요 안에서 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호하고 있는 대상이 장치가 아니라 네트워크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기업들의 내부망 있죠. 네, 내부 네트워크라던가 그리고 클라우드 네트워크,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그쪽을 보호하고 있는 게 네트워크 보안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기능들 이제 뭐 그 VPN이라던가 뭐 가상 사설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VPN이라던가 뭐 디도스 공격 방어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종목 설명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면은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좀 공격을 받았었죠. 네, 그래서 해킹당해가지고 공격을 좀 받았었고 그때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크게 급락했었고 이거에 대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상대적으로 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반사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었는데 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어느새 이 급락했던 부분들을 다 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어느새 신고가 부근까지 좀 나왔어요. 신고가도 좀 경신을 했고 전고점 돌파를 성공을 한 그런 상황이죠. 물론 이 위에서 좀 강하게 돌파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만 아슬아슬하게 좀 전고점 돌파를 테스트하고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어떤 소프트웨어 관련한 기업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모멘텀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좀 신고가 영역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구간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사이버 보안 기업이고요.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호, 엔드포인트 보안 여기서 가장 좀 특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뭐 위협 인텔리전스나 사이버 공격 대응 서비스 뭐 이런 것들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고 주요 솔루션이 팔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IT 인프라를 공격하는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단일창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춘 100대 기업 중에 거의 절반 정도의 기업이 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좀 선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도 실적 괜찮게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YOY 기준으로 했을 때 29% 증가를 했고요. 컨센서스랑 가이던스도 이제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이번에 이제 좀 부담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단기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조금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린 글로벌 IT 대란 이때 급락했던 요때 있죠. 요때 이 IT 대란 사건으로 인해서 기존의 고객이라던가 신규 고객 이런 것들의 사이클 증가, 요거는 세일즈 사이클 증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교체 수요나 이런 것들이 기간이 길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빨리 사이클이 돌아올 수 있어야 사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좋은 건데 이게 사이클이 길어진다라는 거는 고객들이 좀 새롭게 진입을 하지 않고 혹은 뭐 새롭게 교체 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새롭게 더 연장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좀 그 주기가 길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좋지 않죠. 네, 근데 어쨌든 이런 IT 대란으로 인해서 이런 세일즈 사이클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이런 CCP 영향, 그러니까 뭐 할인 이번 뭐 IT 대란이 있으면서 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도 당연히 보상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구독료를 할인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지불을 뒤로 늘려준다거나 아니면 더 추가적인 기간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현재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단기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가시적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하긴 했습니다만 다만 이거는 좀 단기적인 이슈에 좀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거를 극복을 하고 추가적으로 좀 가시적으로 이런 매출 확장이나 이런 것들이 또 연속적으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충분히 앞으로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구간들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도 여전히 두 자릿수 잘 상승을 하고 있는,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 매출 규모 단에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올해 특히 내년이죠. 내년에 특히 좀 올해부터 내년까지에 좀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가 팔로알토인데 팔로알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주가 흐름 상당히 좋았죠.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국채금리 어떤 상승이라던가 그리고 트럼프의 어떤 이슈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전에 그래도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던 지켜주고 있던 이 하단 라인대를 깨고 내려가는 모습들이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이 라인대를 그래도 좀 회복을 시켜준다. 시장의 흐름과 함께 회복을 시켜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앞으로 더 좀 탄력적인 이전의 추세를 좀 연결지을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버 보안 기업 마찬가지입니다. 차세대 방화벽, 클라우드 보안, 네트워크 보안, 엔드포인트 보안, 광범위한 보안 솔루션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플랫폼으로는 이제 통합 네트워크 보안 플랫폼인 넷색 그리고 인텔리전스 플랫폼인 고어텍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보안 플랫폼인 이 프리즈마까지 이제 좀 주요 플랫폼으로 인지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앞서서 클라우드도 마찬가지긴 한데 사이버 보안 업체들이 대부분 다 이제 AI를 접목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AI 기반으로 해서 보안 관제 솔루션인 XIAM이라는 거를 또 이제 출시를 해가지고 뭐 감지나 분석, 대응, 보고 이런 것들까지 다 자동화를 시켜서 AI를 접목시켜서 자동화를 시켜서 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을 내놨다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성장 동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인 프리즈마 클라우드를 통해서 클라우드 보안 그 시장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서 그 이제 보안 그 네트워크 시장에서의 어떤 점유율도 보여드렸었죠. 네,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 보안 시장 점유율이 지금 현재 뭐 1등 기록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도 잘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전에 비해서는 뭐 성장률이나 상승률 자체가 조금 축소되는 모습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좀 변동성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매출단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장을 좀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팔로알토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스케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로 지스케일러인데 지스케일러가 사실 상대적으로 가장 좀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진 않긴 합니다. 지금 박스권 안에서 위치를 하고 있고 이 박스권 상단 돌파를 지금 할 수 있을지 여부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이 좀 끌고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은 전고점 구간 뭐 240달러 정도까지는 그래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주가 탄력도가 낮다라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를 좀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선택에서 좀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특징적인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일단 지스케일러는 클라우드 보안 전문 기업 여전히 보안 기업 중에 하나고 잘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는 뭐 매출이라던가 규모적인 측면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살짝 그 매력도나 이런 것들이 좀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주요 제품이 GIA 그리고 ZPA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관련한 설명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기업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 그리고 내부 애플리케이션 접근을 좀 구현을 하고 있는 기업 클라우드 보안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뭐 팔로알토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돈 벌어들이고 있는 규모 자체는 큰 차이는 별로 없는데 시총의 차이는 조금 있기는 하죠. 네, 근데 성장률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매출의 어떤 순이익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 남기는 돈을 얼마나 현금을 남기고 그리고 얼마나 영업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느냐 적인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포티넷 이라는 기업인데, 포티넷도 최근에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죠. 꾸준히 저점 높여 나가면서 특징이 이건 것 같아요. 한번 시세 빵 주고, 그리고 옆으로 한번 좀 박스권 만들었다가 다시 좀 시세 주고 박스권 만들었다가, 이런 좀 시점인데 지금 좀 드릉드릉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티넷이 아마 실적 발표가 2월 6일인가로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주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지금 좀 주가의 어떤 동력이 돼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 한 번 또 이렇게 빵 떠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워낙에 최근에 이제 그 보안주들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 흐름이어서 이번에도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포티넷은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이고, 네트워크 보안, SD-WAN, 그리고 스위칭 뭐 등등등등 다양한 보안 솔루션 다각도로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자 위험 관리 기능을 강화한 차세대 데이터 손실 방지 솔루션인 포티 DLP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사이버 위협 전망을 포티넷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 사이버 보안 시장이 한 44% 정도 증가를 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좀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사이버 보안 시장이 이렇게 커지니까 우리 기업들도 앞으로 충분히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협인 거죠. 위협이 44% 정도 증가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그럼에 따라서 사이버 보안 기업들의 기회가 더 많이 열릴 거고, 성장률이 더 높게 좀 이제 이루어질 거다라고 좀 전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시장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클라우드 또는 어플라이언스에서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SASE 솔루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출 성장이 상당히 좋은데, 전년 대비 총 매출 그리고 서비스 매출 두 자릿수로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좀 고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번 실적 발표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체크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설명을 드리기는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자면, 이때 실적 발표했는데 잘 나왔어요. 잘 나오면서 갭상승으로 떴고 전고점 돌파하는 이런 형태 모습들 좀 나와주고 있고요.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자리 잡고 아마 다시 한번 좀 추세를 이어가는 흐름들도 충분히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방화벽, VPN, IPS 이런 것들 다양한 솔루션 제공하고 있고, 포춘 100 기업 전체 그리고 포춘 500기업의 90% 이상이 이 체크포인트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점유율 측면에서는 많이 가져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글로벌 보안 소프트웨어 시장의 3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총 이익률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거의 90%에 육박해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뭐 AI 접목한 요 기술력이 높은 예방률을 달성을 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포티넷이 발표한 2025년 보안 보고서 요거를 이제 가져다 놨는데,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보안 기업들의 주목도가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것들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주목받은 게 또 체크포인트이기도 하고,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이버 보안 쪽들로까지 좀 순환매 관점에서 봤을 때 돌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팔로알토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물론 가장 좀 밀접하고 어떤 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은 좀 아니긴 합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결이 다른 기업이긴 해서. 근데 어쨌든 팔란티어도 좀 보안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AI 보안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련한 모멘텀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사이버 보안 쪽들 기업들도 충분히 앞으로의 어떤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한 내용들 잘 좀 참고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그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국 주식 소개해드리는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안녕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복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